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시 중동 이슈입니다. 고유가 이슈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FOMC 당장 내일 일본, 중국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G7에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어떤 이야기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지금 불안불안하고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는 한데 또 이렇게 직면해 보니까 또 한번 우리가 뚫고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내 증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쉬운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그야말로 금리 슈퍼위크.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 6개월간 사라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죠. G7 정상회의 이제 참석차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이제 출국을 갑니다.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좀 우리나라의 어떤 안정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승률 1위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전쟁이 이제 터진 금요일 날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이 샀어요. 순매수로 끝났어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전쟁 우려가 조금 신경이 좀 쓰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번 주가 또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발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주말 동안에도 뭐 AI와 관련된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좀 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이제 수혜주, 결국 에너지 수혜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와 에너지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다. 네. 지금 원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도 결국 5년, 10년 이후에 엄청난 이제 에너지 수요가 생길 건데 네. 이걸 뭘로 대체하느냐. 그 과정에서 이제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받는 거라고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GNC 에너지라는 예.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또 프리마켓에서 먼저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 이제 나왔던 이슈하고도 또 좀 연결이 좀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네. GNC 에너지는 뭐 내용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예, 예. 그 외에 이제 이슈들에 대한 거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비상 발전 설비를 이제 주로 이제 공급하는 국내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이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2월 달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예, 오른 폭등을 상태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최근에 예.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그동안에는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들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이제 투자 열기를 좀 끌어올리고 맞아요.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국내 쪽 이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실제로 지난 1분기 때도 매출액이 663억에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네. 이렇게 실적이 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형 비상 발전 설비에 대한 이제 매출이 본궤도에 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슈와 연결시켜서 제가 주말 동안에 나타났던 몇 가지 이슈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행정부는 민간하고 이제 정부 합동으로 100조 원의 이제 투자를 해서 AI 대전환을 이제 시도를 하겠다라는 걸 가장 큰 제1 공약으로 공약입니다. 이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GPU 1만 5천 개 정도를 확보를 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이제 데이터 센터를 그렇죠. 네. 구축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국가 주도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주에 또 이제 경기 북부의 첨단 도시 특구에 카카오가 한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들여서 네.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겠다라는 이제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죠. 여기에다가 주말에 또 엄청난 이제 소식이 있었어요. SK그룹이 네. 울산에다가 아마존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네. 이거는 지금 GPU를 최대 6만 개 정도를 이제 투입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이즈가 달라요. GPU 6만 개 정도면 최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아마존하고 같이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예. 걸 주말 동안에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면 왜 울산이냐? 지금 아까 제가 가스 얘기하셔서 예. 깜짝 놀랐는데 가스. 지금 예. 뭐 전쟁 때문에 이제 뭐 원유라든지 가스 가격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네.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SK 가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열병합 발전소를 이제 SK케미칼하고 같이 울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지금 이제 아마존하고 같이 짓는 게 이제 100메가와트급의 이제 데이터 예. 센터를 지을 걸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이제 발전소가 있는 바로 옆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맞죠? 지으면 네.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울산 앞바다, 동해 앞바다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냉각수로도 바닷물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예.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울산에다가 아마존하고 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네. 걸 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뭐 GNC 에너지도 움직이지만 SK 가스도 가스가 급등하고 지금, 있다. 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네. 좀 관련성을 이제 10% 가지시면 되고 오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이슈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코난 테크놀로지. SK그룹의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또 코난 테크놀로지도 SK그룹의 이제 대규모 네. 이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수혜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진을 제가 하나 더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그럼 글로벌리하게 얼마나 이제 좀 큰 규모로 이게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좀 일천하게 투자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가 이제 세종시에다가 이제 A100을 한 이제 2,000개 정도 확보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형인데? 짓는다. 이 예. 구형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간 합동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만 5천 개 정도 규모 확보해서 이제 국가주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근데 오픈 AI가 일본에 짓는 거 이제 소프트뱅크와 합작해서 여기는 GPU가 10만 개가 들어가요. 와. 그리고 지금 보시면 XAI는 지금 이제 그록3 3단계 이제 증설 투자 진행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100만 개까지 GPU가 이제 칩을요? 투입될 예. 거고요. 메타 올해 130만 개까지 GPU 이제 투입될 거고. 그다음에 오픈 AI는 미국 내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주도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한 최대 GPU 40만 개 정도 네. 이제 투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글로벌 이제 투자 기준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정말 이제 거의 뭐 걸음마 단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가 주도의 이제 AI의 투자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말에 AI 이제 수석에 하정우 이제 네이버 이제 영화배우 센터장이 이제 아닙니다.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업계에서는 네. 사실 요 업계에서는 영화배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하다. 네. 실제로 보니까 이분의 실력은 저는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지난 정부 때도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부 일을 같이 이제 협력을 했을 정도로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에서 이제 썼던 인력들을 활용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새로 만든 AI 수석실의 AI 수석을 이 하정우 이제 센터장한테 맡겼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실력이 있고 LMN과 관련된 이제 개발을 주도했던 이력도 있고 특히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딱 공개 방송할 때 이제 소버린 AI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내에서 소버린 AI의 가장 좀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하정우 센터장이 수석. AI 네. 수석으로 이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AI 주권 그리고 정부 주도의 AI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데 적임자가 바로 이제 하정우다. 이렇게 이제 낙점이 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대규모 이제 AI에 대한 이제 투자가 시작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GNC 에너지도 본격적인 이제 수주 사이클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종목들 가는 거 보면은 사실 이제 뭐 꼭지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GNC 에너지도 네. 원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하고 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한데 일단 프리마켓에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수정을 할게요. 3만 원 정도로 일단 매수 가격을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GNC 에너지입니다. 이제 비상발전. 베이스는 근데 신재생이라기보다는 디젤 쪽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열 병합 비상발전을 하는 이제 에너지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히 뭐 간밤 뉴스 잘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뭐 네이버에서부터 시작돼서 SK그룹 등의 네. 이제 대규모 에너지 투자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니까 그렇죠. 결국엔 에너지를 옆에다 낄 수밖에는 네. 없다. 이런 이제 패턴으로 오늘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GNC 에너지 살펴봤고 준호 매니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로 갑니다. 1박 맞습니다. 3일 일정이고 거기에는 이시바 있죠. 네, 트럼프가 트럼프. 그 자리에 네, 맞습니다. 와 있고 지금 우리도 벼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와의 첫 만남이 되고 네. 이야기를 뭐 몇 분간이라도 하게 맞습니다. 되면 관세일 텐데 그 얘기 좀 하면서 조방도 또 봐야 되겠어요. 네, 지금 또 맞습니다. 방산 조선 방산이 역시 또 돋보일 것이다. 네, G7 정상회담에 이제 참석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순방길에 첫 천국이죠. 오르는데 뭐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일 시간이. 수 있고 또 네. 사실 이제 가뜩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따로 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네.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네.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좀 보고 회담은 있는데 안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네.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긍정적인 어떤 굵직한 얘기만 오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조선 방산 그 안에서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또 이제 EU 국가의 어떤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도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일단 폴란드 2차 수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이제 방산 섹터에 대한 훈풍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후적으로 또 이제 뭐 빠르면 뭐 다음 달 안에 또 이제 한미 간에 또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준다고 했을 때 2주 내에 보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선과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지난번에도 조선과 이제 방산 섹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가뜩이나 지금 중동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산 섹터는 관심 있게 보되 조선도 마찬가지로 네. 뭐 최근에 지금 이제 MRO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청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조선 관련된 어떤 이제 선박건조 협력 관련해서도 이미 언급했던 부분이라서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 섹터들은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기자재. 다시 한번 기자재 네. 관련된 기업들, 또 정부 차원의 어떤 육선 전략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핵심 뭐랄까 협상 카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들썩거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세부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먼저 방산 쪽은 저거와 이제 별개로도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도 충분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조방 보면서 한화 시스템 리뷰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도 프리마켓에서 뭐 조선이기도 하고 방산이기도 한데 한화 시스템이 5% 이상 지금 시세가 맞습니다. 나고 있거든요. 오늘 일단은 방산부터 가고는 있는데 네. 한화 시스템 가보죠. 여전히 뭐 최근에 현대전은 공준전이고 또 특히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초음속 미사일에는 뚫리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현대전은 뭐 드론이고 또 이제 미사일 또 공중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저궤도 위성 통신과 인공위성 또 그리고 또 이제 미사일 발사체 관련된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하나 시스템이 가장 큰 또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또 드론 관련해서도 최근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 드론 관련된 행정명령에 좀 서명을 하기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현대전은 이제 첨단 무기와 또 드론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드론과 첨단 무기 또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티 드론과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핵심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하나 시스템이 오늘도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한 5, 6%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놔주고 있는데 저는 이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번 달에 또 스타링크와 또 영국의 원앱 또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된 국내 상륙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국내에선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해서 가장 핵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원앱과도 또 스타링크와도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방산적인 모멘텀과 드론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연결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시세와 조선 모멘텀도 같이 있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 시스템은 필리조선소잖아요. 육각형 기업이고 네, 사실 육각형이죠. 필리조선소 사실 하나오션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G7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충분히 뭐 6만 원 라인대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6월 9일날 좀 소개해드리고 한 25%대 상승 중인데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6% 더 올라가지고 있어서 한 30%가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좀 상향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를 5만 5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봤고요. 저희가 조방, 조선 방산 중에 네. 아직 조선 쪽은 프리마켓에서는 큰 시세는 없는데 영매죠. 나머지 방산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LIG 넥슨 5%, 풍산. 현대로템, 풍산 3%, 네. 또 작은 쪽도 S&T 다이나믹스 같이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방산 쪽 오늘 이제 본장 시작 때도 좀 봐볼까요? 사실 이제 진짜 좀 되는 집은 이제 요렇게 간다라는 걸 풍산이라는 이제 기업이 요즘에 이제 방산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좀 받고 있는데 네. 아직도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좀 나오면서 연일 그냥 뭐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방산 기업들은 이제 흐름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쟁 난다 그러면 막 스페코 빅텍, 테마. 뭐 이런 작은 이제 테마주들이 예, 움직였는데 예.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K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워낙 좀 잘 나가다 보니까
가성비를 앞세운 이제 많은 이제 우리 K 방산 품목들이 해외 이제 수주를 이제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전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좀 됐는데 중동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가뜩이나 지금 러우 전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끝낸다 그랬는데 아직도 종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중동은 이제 더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제 중동이나 이게 동유럽 쪽에 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수주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좀 되면서 풍산이 이제 어쨌든 최근에 가장 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뭐 상단을 조금 이제 열어놓고 풍산 같은 경우에도 한 12, 3만 원 정도까지는 네. 이제 상방 슈팅이 한번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이 지난 금요일 날은 조금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최근의 추세는 뭐 가장 좀 강력해요. 네. 이제 K2 전차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이제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오늘 뭐 20만 원 이제 돌파하는 흐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오히려 LIG 넥스원이 또 강하게 좀 뽑아 올렸거든요. 네. LIG 넥스원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강하게 이제 상방으로 이제 좀 뚫어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방산 기업들 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것 같긴 해요. 다만 개장하고 나면 이제 분위기는 조금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이틀 동안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워낙 또 급등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끌고 가면 되지만 이제 신규 접근을 이제 공략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 이제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신규군요. 이제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방산 쪽 라인 아마 이것도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막 미사일 폭격하고 그러니까 이 공중졸 라인들이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시세가 꽤 나옵니다. 특히 LIG 넥스원 앞서 저희 자막으로도 자료가 나갔잖아요. 이제 그 자료까지 해서 LIG 넥스원도 거의 5.7% 정도 올라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가 또 한 4% 이상 날아가고 있고요. 캔코아 이런 밑단 에어럭스 같은 그러니까 드론까지도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중정 라인들 일단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저희가 이제 방산 쪽 이야기를 하니까 남북 경협까지도 좀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우림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란은 뒷배가 없지만 북한은 중국이 있어서 남북 경협은 그냥 테마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해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준호 매니저 네. 그닥 그렇게 남북 경협주가 탄력적으로 안 나오는데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중동 전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고유가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버틴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두 개잖아요. 네. 남북 전쟁은 남북은 이게 그러면 오히려 풀어줘야 된다 트럼프가 그래서 네. 경협을 또 봐야 된다는 썰도 있고 네. 우리 재우리님처럼 그냥 경협은 이제 여기서는 아웃된다는 썰이 있고 오늘 남북 경협주는 어떻게 할까요? 남북 경협은 오늘 이제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 반사 수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제한적이고 오늘은 빠진다. 네. 네. 뭐 오늘 뭐 하락한다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 뭐 남북 경협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음에는 항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그렇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북 확성기를 바로 중단을 했고 또 대남 방송도 바로 이제 중단이 된 상태에서 약간은 또 이제 뭐 어떤 삐라 뭐 전단지 살포도 저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의 어떤 손짓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남북 경협주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오늘은 뭐 수급 자체가 뭐 유가 또 에너지 또 그리고 방산 또 그리고 공중전에 해당되는 또 이제 우주항공과 또 드론 관련 종목의 수급이 완벽하게 집중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대북 관련 쪽까지 그 수급이 확산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네. 일단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충돌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쟁이나 국지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는 평균적으로 3일에서 5일 안에 마무리가 되고 빠르게 내성이 생기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일단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 안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79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이제 충돌과 어떤 관계가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이슈도 아닐 뿐더러 뭐 시장에서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정이 만약에 네. 좀 소외가 된다면 오히려 저는 조정시 매수의 관점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수급 쏠려
쏠림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들이 전반적인 어떤 소외가 차익 매물이 된다면? 나와주면은 네. 결국 이 중동발 지정 리스크는 계속 장기전이 돼도 시장에 미친 영향. 실제로 이스라엘 TA3호나 TA125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일요일 날 상승 마감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 제외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 유가가 이제 치솟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미친 영향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우방국인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그 봉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가지 전쟁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이 세 가지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전, 네. 우크라, 남북 그러면 네, 맞습니다. 북한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오늘은 일단 프리마켓에는 좀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포개미님이요. 바이오를 사야 할 것 같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가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고 이제 대부분인데 오늘 이번 주에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당뇨학회 바이오 USA입니다. 영민 매니저. 프리마켓도 지금 반응은 없어요. 바이오 오늘 이번 한 주 어떤 전략을 갈까요? 저는 네. 오늘 일단 오전에 방금 전에 이제 방산주들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쪽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방산주들이 수급이, 다 그냥 네. 갭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장 중반 이후에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저도 역시나 이제 남북 경협주 만약에 오늘 조정받는다면 오히려 경협주를 조정받았을 때 사놓는 게 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 G7 정상회의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이시방 총리도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한미일? 여기서 분명히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가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또 이제 뭐 남북 경협 테마주들이 네. 자극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전쟁 났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이 또 바이오 업종이에요. 네. 왜 빠졌는지를 보면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매수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3천억 가까이 매도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BL 바이오라든지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지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하고 지수 반등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 종목들이 그대로 또 올라설 네. 거기 때문에 바이오 USA라든지 당뇨 학회와 같은 뭐 일정이 아니더라도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번 주는 이제 바이오 종목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적기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개최되는 바이오 USA는 학회하고는 또 내용이 조금 달라요. 네네. 이제 바이오 USA는 말 그대로 이제 박람회 성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이제 기술 수출했던 게 거의 한 8조 원 가까이 네. 이제 됐었는데요. 이미 올해 지금 딱 5개월 만에 새해 이제 딱 들어서서 5개월 만에 작년에 이제 기술 수출했던 걸 다 뛰어넘었거든요. 네. 이미 벌써 이제 8조 원 가까운 이제 기술 이전을 5개월 동안에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USA는 많은 기업들 특히 올해 이제 바이오 USA는 우리나라 이제 80개가 넘는 네.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맞습니다. 한국 부스도 이제 따로 네. 설치가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아무래도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종목이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3빌리언. 3빌리언도 바이오 USA에 이제 초청받아서 네. 참석을 해요. 예. 근데 희귀질환 이제 진단 기업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3빌리언은 오히려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희귀질환 진단이라든지 AI 신약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도 뭐 3빌리언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뭘 받을까요? 근데 영민이 하나 꼽으면 뭐 알테? 지수를 이제 추종한다 그러면 한다면 알테오젠,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 모멘텀을 보면 그다음에 3빌리언. 3빌리언. 왜냐면 이제 알테오젠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뭐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지수 맞으면서 빠진 거죠. 지수가 빠지면서 네. 그냥 알테오젠도 같이 이제 40만 원 아래로 다시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반등에 배팅하면 알테오젠, 그다음에 이제 개별 모멘텀은 3빌리언 뭐 AIC 이렇게 이제 진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이오 쪽에 프리마켓 특징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D&D 파마텍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지금 D&D 파마텍이 독보적인데요. 20%. 맞습니다. 좀 재료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국내에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제 대사 이상 지방 감염 치료제 관련된 DD01이 임상 이상의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시세가 거의 한 20%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해 규정 경제 약물 대비해서 48주 임상을 보였는데 12주 투약에서 지금 이제 원래는 48주에서 임상에서 보였던 유효성이 12주 만에 투약으로 이제 확인이 됨으로써 예. 다시 한번 지금 임상 이상을 좀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D&D 파마텍이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D&D 파마텍이 결국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흡수율이 이제 가장 높고 또 그리고 경쟁자인 노모디스크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흡수율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도 결국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시장을 잡아야지 그 시장을 다 석권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술력 때문에 이미 메세라의 기술 이전에 성공한 상태고요. 최근에 메세라의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좀 좋았던 시점에서 이번에 이제 그 유효성까지 충분히 입증을 한 상태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재료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시세가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지금 20%가 뜬 상태에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이다. 이고요. 네, 결국에 맞아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여전히 지금 매수세가 유효하다 보니까 오히려 D&D 파마텍 그리고 최근에 어떤 큰 폭의 조정 그림이 나왔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도 루머로 인한 큰 조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펩트론이나 아니면 또 이제 D&D 파마텍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접근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프리마켓 특징주. 이 업종과 이 종목들은 또 너무나 뻔해서 끄덕끄덕할 텐데요. 영민 매니저 한번 쫙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유주들 네. 금요일 날에 의해서 또 날아가고 있고요. 네. 가스는 뭐 이란 가스전 공격도 있고 앞서 말한 가스 SK 투자로도 네. 가고 있고요. 덩달아 금요일과 오늘 또 프리마켓에 가고 있는 게 해운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유가스 해운. 프리마켓도 가보고 본장까지도 한번 예측하고 전략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전체적으로 고유가. 방산 이슈하고 네, 다 네, 연결되는 네.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주말 동안에도 공습이 끝난 게 아니라 네.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계속 좀 치고받고 있고 이제 휴전을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란 쪽에서 거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란 외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안 이제 치면. 공격을 멈추면 네. 우리도 멈추겠다.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일단 없다.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가겠구나. 이쪽에 이제 지금 배팅하는 수급이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가장 강하다.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들을 일단 직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HMN 같은 이런 기업들도 해운까지. 결국 이제 해운 네. 만약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다라거나 네.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또 운임비가 이제 올라갈 그럼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수혜가 이제 HMN 그다음에 유가가 이제 급등하니까 정유. 흥구석유, 네. 한국석유 네. 그다음에 가스 이제 또 가격 급등하니까 뭐 SK 가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는 대성에너지. 거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장 초반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반 이후에는 시장의 오후장. 색깔이 오히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좀 급증한 종목들, 특히 네. 가볍게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막 한국석유라든지 뭐 대성에너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이제 가볍고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방산주들도 너무 또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일정 부분 또 차익 실현을 좀 자극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이것도 있다라는 오전장.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늘은 이제 신규 진입은 좀 관망하는 차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이제 좀 수익을 조금 이제 일부 네. 챙길 것인지를 또 조율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해운주들까지 금요일 날도 시세가 나왔는데 프리마켓에서는 패너션과 H&M도 모두가 지금 또 함께 나오고 있고 뭐 정유주 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스 라인까지 가고 있는데 영민 매니저는 신규 진입할 분은 오후장 보자. 그렇게 볼게요. 오전장이니까 이어질지는 조금 더 네. 지켜봐야 그래서 되겠다. 프리마켓에서 좀 따라붙는 건 좀 아닌 아니다.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장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로 가볼 텐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준호 매니저 네. 이게 찐인가 봐요. 맞습니다. 지금 월시저널이 이 뭐죠? 아마존, 월마트도 네. 이제 결제를 전자결제가 맞아요. 아니라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한다. 검토를 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인 아마존이랑 그렇죠. 또 그리고 네. 이제 월마트가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신용카드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없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게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좀 입법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 이미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또 상하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강력하죠. 속도를 내고 네. 있고 입법화에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뭐 김현범 정책실장을 또 임명을 했던 부분들도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 아닌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가상자산의 어떤 제도권화가 더욱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미 미국에서도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발행을 해버렸죠. 하기도 네. 했고요. 또 그래서 앞으로 아마존과 또 아까 말씀하셨던 월마트. 또 월마트까지도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이제 기업들도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 미트온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된 또 이제 카지노 게임을 미국에서 미국 자회사가 또 이제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막 2연상, 3연상이 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도 중동과 지정학적 리스크와는 무관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치 지금 페이팔과 이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다날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던 게 국내에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플랫폼을 또 같이 이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날이 최근에 큰 시세가 분출됐다 보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도 가장 대장주는 아무래도 카카오페이라고 그 얘기 봐야 좀 될 해야 것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카카오페이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전 정부에서의 약간 좀 가장 힘들었던 기업이기도 네. 했지만 최근에 이제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 이번에 6천억대 규모의 남양주 왕숙에 또 데이터 센터 또 이제 디지털 허브를 또 짓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고 나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떤 투자 발표도 하기도 했었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일단 카카오라는 국내에 이제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 같이 이제 협력한다고 했을 때는 지갑이 그냥 있죠. 맞습니다. 톡에 그냥 붙이면 되니까. 가장 네. 빠르게 네. 사실상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이용해서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이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가장 빠른 속도로 시장을 캐파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가장 이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제로 지금 뭐 카카오에서도 친구한테 돈을 보내기도 사실상 이제 뭐 계좌번호를 몰라도 상관없이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카카오 자체적인 어떤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시장을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카카오페이가 이제 대장주고 이제 다날과 또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헥토파이낸셜 이런 맞습니다. 거죠. 헥토파이낸셜,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카페다? 봐요. 카카오페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 지금도 저는 충분히 2차 시세가 분출되고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너무 크게 나와줬고요. 뭐 10분의 1 토막 이상의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고 사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그 국가대표 사실 이제 AI 5개 기업을 이제 7월 달에 이제 선정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 안에서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예.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가 이제 가장 핵심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솔트룩스부터 시작해서 기술력 있는 AI 기업들이 좀 차별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5개 국가대표 기업 안에서 저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당연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카카오가 AI 국가대표로서 결국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도 같이 연동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다 듣겠다. 카카오페이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지금 발행 기업을 은행권에 줄까 아니면 비은행권도 줄까? 이건 이제 법안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양쪽을 다 겸비한 게 지금 카카오페이니까 아마 자, 영민이죠. 카카오페이를 신봉하는 분들은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은 카카오페이에게 준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또 자신해서 지금 투경입니다. 이제 오늘 투경이고 카카오페이는 프리마켓이 없고요. 후발주자가 다날, 네. 또 헥토파이낸셜. 헥토파이낸셜이 지금 오늘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 전략. 영민 매니저도 카카오페이다. 대장주는? 네. 아무래도 이제 테마 성격은 헥토파이낸셜이 가장 헥토 좀 강한 거고 시세는? 미국의 지금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는 이제 서클 인터넷이잖아요. 서클, 네. 이게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거하고 우리나라가 만드는 건 분명히 좀 성격은 다르죠. 다르다고 네, 봐요. 결국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미국채. 거지. 네. 사실 이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행정부도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가치를 좀 강하게 이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좀 테마성으로 이제 형성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 중에 지금 아직 경고딱지가 안 붙은 게 헥토파이낸셜이다 보니까 프리마켓에서 지금 10%가 넘게 이제 급등을 네. 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제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카카오페이가 네. 이제 대장주 역할을 이제 할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제가 이제 AI 쪽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하반기 때 이제 오픈 AI하고 합작을 해서 AI 비서 이제 카나나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출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메신저가 있잖아요. 이 메신저에다가 이커머스도 붙이고 이제 앞으로는 AI 커머스도 붙이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이제 네. 좀 부과를 좀 시각 할 수 있는 주고, 그런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가치를 이제 주목을 하는 좋아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가장 좀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페이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뭐 여당에서도 디지털 자산 이제 기본법 뭐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일단은 상법 개정을 지금 여당의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일단 영순위로 가장 네.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민상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디지털 자산법. 속도금을 좀 네. 높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디지털 자산이 이제 기본법에 대한 것도 이제 국회 이제 통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좀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시세가 해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스테이블 코인 투자 전략까지 봤고요. 영민 매니저 리뷰 한 종목 하고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갈게요. 필옵틱스 네. 유리 기판이 금요일 날 좀 낮고 지금 프리마켓은 좀 네.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이런 이제 외부 변수에 상당히 좀 민감할 네.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조금 조정받았고 미국도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제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하반기 이제 업황을 계속 좀 주목을 좀 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바이오 USA 그리고 이제 뭐 AI 정책 나는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좀 사놓고 기다리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하반기 때 이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뭐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쪽은 이슈가 또 가장 강한 게 이제 유리기판 쪽이잖아요. 네. 삼성이 이제 양산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요즘에 좀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옵틱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주가 또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장중에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한번 나왔어요. 적어도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은 삼성 공급망과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뭐 20%가 넘게 수익이 나 있습니다만 한 4만 5천 원, 5만 원 직전 고점 수준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까지 좀 올려놓고 중기 관점으로 이제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리뷰까지 갔고요. 저희 일발하면서 왜 이 업종, 이 섹터는 언급 안 해 하시는 분이 있죠.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신재생을 얘기를 왜 안 하지? 그렇죠. 준호 매니저의 일발을 위해서입니다. 준호 매니저 일발 갈까요? 네. 네, 유가가 이제 급등하면은 뭐 네. 바로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뭐 SOE를 따라 붙어도 되는데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중도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3일에서 5일 안에 거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반사 수혜를 얻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태양광 쪽을 그렇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도 포솔라. 솔라를 비롯해서 네. 태양광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태양광이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국내 정책적으로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예. 기업을 오늘 탑픽 전무로 들고 와 봤습니다. 2016년도에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린에너지 사업부를 자산을 현물 출자해서 설립된 태양광 제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모듈이 사실 이제 매출의 한 9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모듈뿐만 아니라 뭐 인버터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태양광 전반적인 어떤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지금 해외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도부터는 현대 힘수로부터 또 에너지 제어 시스템 사업부를 또 인수를 해서 같이 이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부분은 일단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도 결국에 또 이제 영광이나 지금 이제 그 지방 소도시에 결국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햇볕 소득으로 또 이제 기본 소득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살아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구글 또 아마존 같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연합이 공화당 상원에 지금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어떤 서한을 네네. 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확충과 건설에 지금 AI 전력난이 시급한 상태에서 가뜩이나 지금 이제 세액공제로 좀 축소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IRA 법안 관련된 지금 이제 세액 축소를 좀 이제 빨리 조속히 좀 마무리하고 또는 이제 어느 정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조기 종료에 대한 어떤 조치가 완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같이 접목되면서 태양광 기업들이 버스 솔라를 비롯해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또 유가도 이렇게 맞습니다. 올랐잖아요. 유가가 지금 네. WTI 서부 텍사스 등재율류가 7%대 상승 흐름이 예. 나와줬고 그리고 오히려 반사 수혜로 신재생 에너지가 같이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세액공제 관련된 조기 종류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대감까지 적용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정책과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로비도 할 뿐더러 AI발 어떤 전력난을 타기 위해서 딱 지금 기존의 어떤 화력 발전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 관련된 이제 조기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지를 낸 상태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제로를 추진하겠다. 그 시기가 5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천년 만년 계속 집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결국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아리백 조기 달성을 위해서 우리 또한 2030년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 태양광과 풍력 쪽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제 아리백의 어떤 속도를 내겠다라고 직접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과 이제 풍력 관련 종목 그 안에서도 태양광이 먼저 좀 시행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 피해갈 수 있고 약간 피나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가라는 판단에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들고 가봤습니다. 보통 태양광 3대장 할 때 네. 대장은 하나 하나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 네, 하나솔루션은 다 하잖아요. 폴리실리콘 빼고. 맞아요. OCI 홀딩스는 그 폴리실리콘을 그렇죠. 하고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셀 모듈인데 모듈이에요. 네. 왜 골랐는지 하고 왜 시세를 보면은 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시세가 네. 늘 좋습니까? 대장준 하나 솔루션인데. 시가총액이 네. 거의 10배가 높은 게 하나솔루션이어서 네. 시가총액이 5조고 얘가 5천억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솔루션이 대장인 건 네. 맞고 또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다 그렇죠. 갖추고 있는 게 다 하죠. 하나솔루션이다 보니까 네. 대장주인데 항상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이 있으면 시가총액이 10분의 1 수준인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수급이 그래요. 항상 네. 들어왔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솔루션보다는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선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나 3대장입니다. 네, 하나 맞습니다. 솔루션도 있고요. 예. OCI도 맞아요. 있어요. OCI OCI 도 홀딩스고 있고.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야 뭐 맞습니다. 모듈을 만들죠. 네. 그러나 시세적인 시세적인 관점에서 부분은, 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맞습니다. 가격 전략을 볼까요? 지금 프리마켓도 벌써 한 2, 3% 정도 네, 소폭 상승을 올랐네요. 나와주고 있는데 네. 뭐 장 초반에도 이제 태양광 쪽도 좀 관심을 분명히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유가와 또 방산 쪽에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 약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로 한번 매수가를 좀 잡아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200원을 매수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58,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입니다. 일발장도 역시 유가 관련한 부분으로 갔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GNC 에너지.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가스, SK 가스까지도 함께 보시고요. 준호 매니저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태양광 모듈 업체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